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왜 일본은 한국에 추월당한 것인가, 디지털 지원이 초래한 것이란 제목의 일본 기사와 그 기사에 달린 일본 댓글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매체에서 요즘 일본의 실태를 하나하나 고백하는 칼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 일본 내두익들은 일단 열폭하며 부인하고 가짜 기사라고 치부하기를 하는데, 일단 기사를 보시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본과 미국, 한국의 1인당 GDP 추이를 보면 1980년대까지 어느 나라도 같은 비율로 성장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일본의 성장률이 저하된 반면 미국과 한국은 지금까지와 변함없는 속도로 성장을 계속한 것이다. 이 결과 일본의 상대적 지위가 하락했다. 이 원인은 일본이 90년대의 IT 혁명에 대응하지 못한 것이다. 디지털화 지원으로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았던 이전 일본의 디지털화 지원에 대해 말한다. 무엇이 이러한 지원을 가져왔는가? 그리고 왜 이러한 지원이 발생했는가? 디지털화의 지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이러한 것이 해명되어야 한다. 제1의 물음, 디지털화 지원은 무엇을 가져왔는가? 대답은 분명하다. 일본의 생산성 부진이다. 문서를 팩스로 보내는 것은 수고도 시간도 걸린다. 그것을 이메일로 보내면 쉽게 할 수 있다. 사무 처리를 디지털화하면 능률이 오르는 것은 명백하다. 또 도장으로 결제를 처리하면 재택근무를 도중에 중지하고 출근해야 한다. 따라서 통근 시간은 전혀 쓸모없는 것이다. 이런 일이 횡행하고 있는 사회에서 생산성이 높아질 리가 없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 경험에서 분명한 일이지만 다음에 나타나는 통계 데이터도 그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다음에 할 것은 국제 비교이다. 국제 비교를 위해서는 환율로 환산할 필요가 있다. 그 경우는 어떤 속도를 사용해야 하는지 꽤 성가신 문제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또한 생산성과 취업자 1인당 GDP이지만 여기에는 국민 1인당 GDP를 살펴보기로 한다. 일본에서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취업인구 비율이 저하되므로 취업자 1인당 GDP가 변화하지 않고 국민 1인당 GDP는 감소하는 것에 주의가 필요하다. 미일 격차가 벌어진 국민 1인당 GDP를 2017년 구매력 평가에서 보자. 이것은 2017년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환율이 변한 경우의 속도이다. IMF의 세계 경제 전망 자료에서 미국과 일본을 비교하면 1980년에 일본의 1인당 GDP는 22,000달러, 미국은 32,000달러였다. 즉 미국은 일본의 1.4배의 풍요로움이었다. 1980년대를 통해 일본과 미국은 거의 같은 비율로 성장을 계속했지만 일본 쪽이 높았다. 그 결과 1990년대에는 일본이 33,000달러, 미국이 40,000달러로 일본과 미국의 비율은 1.2배로 축소했다. 그런데 이때부터 양국의 성장률에 현저한 차이가 생겼다. 미국은 지금까지와 같은 속도로 성장을 계속하고 1인당 GDP는 2000년대에는 5만 달러를 기록했다. 그런데 일본의 2000년대의 값은 36,000달러, 즉 1990년부터 거의 성장하지 않은 것이다. 그 후도 같은 경향이 계속되었다. 2010년 미국은 54,000달러, 일본은 38,000달러다. 최근 시점까지 이 추세는 변하지 않는다. 코로나 이전 2019년의 값을 보면 미국은 63,000달러, 일본은 42,000달러이며 비율은 1.5배가 되고 있다. 이처럼 1980년대는 눈부신 성장을 한 일본이 1990년대부터 거의 성장하지 않는 것이다. 반면에 미국은 1990년대 이후 높은 성장률을 유지했다. 실제 구매력은 환율과 엔화 약세 이것도 영향을 준다. 그러나 만일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환율이 변화했다고 해도 미일의 1인당 GDP는 위와 같이 변화가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경제의 실체면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급속한 성장으로 일본을 지치는 한국. 다음으로 일본과 한국의 2017년 구매력 평가를 비교하여 보자. 1980년에는 한국의 1인당 GDP는 0.55달러였다. 즉 일본은 한국의 4.1배였다. 1980년에는 한국의 가치는 13,000달러를 기록했다. 따라서 일본과의 비율은 2.6배로 좁아졌다. 그 후도 같은 경향이 계속되고 있다. 즉 한국의 1인당 GDP가 상승하는 반면 일본의 그것은 정체했다. 2000년에 한국은 23,000달러가 일본과의 비율로 1.6배가 되었다.
2010년 한국은 34,000달러로 일본과의 비율을 1.1배까지 좁혔다. 그리고 2018년에 한국은 42,000달러로 일본을 앞질렀다. 한국의 1인당 GDP 성장률은 미국의 성장률과 거의 같다. 일본의 성장률이 1990년대에 낮아졌기 때문에 위와 같은 역전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한국의 성장률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일본과의 차이를 벌릴 가능성이 높다. 구매력을 사용하는 경우에 주의. 일본의 물가가 임금이 오르지 않고 미국에서 오른다면 엔화의 구매력이 하락한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환율이 엔고될 필요가 있다. 이 조건을 충족 환율이라고 하며 구매력 평가라 한다. 환율이 변화의 영향을 제거하고 국내 요인에 의해 생산성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실제 환율이 아니라 구매력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구매력 평가값은 기준 시점에 의해 달라진다. 따라서 구매력으로 평가한 각국의 절대값의 비교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위에서 일본과 미국의 비교를 실시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2017년을 기준으로 구매력을 이용한 경우의 결과이다. 기준 시점을 바꾸면 이 값은 달라진다. 그러나 성장률의 국제 비교는 이것이 맞다. 실제로 각국의 한 실질 1인당 GDP의 성장률을 보면 위에 본 것과 같은 경향이 보인다. 즉 미국과 한국은 전 기간을 통해 높은 속도로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는 1980년대까지의 몇 프로의 성장률이었지만 이후 성장률이 저하되고 있다. 외환위기에도 불구하고 성장한 한국. 1990년대 말 아시아 외환위기가 발생했다. 1997년 태국 화폐 바트 폭락을 촉발하여 아시아 국가에 투자된 자본인 달러가 일제히 빠지고 각국의 통화가 폭락했다. 그리고 아시아 국가는 대외 채무 상환 불능, 금융 시스템의 위기, 거액의 부실 채권 등의 문제에 의해 공격받았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고 통화가 폭락하고 재벌이 연속 도산했다. 국제통화기금이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의 지원에 나섰다. IMF 관리라는 상태가 되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구매력 평가로 본 한국의 실질 GDP는 성장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의 위기의식이 강해져 생산성 향상이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일본은 IT혁명에 대응하지 못한 것. 위에서 본 한미일 비교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미국과 한국의 거의 일정한 성장률이 계속된 반면 일본의 성장률이 90년대 후반경 굴절, 다음은 정체되어 버린 것이다. 일본의 성장률 굴절이 일어난 시점은 IT혁명에 의한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한 시점과 일치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미국의 높은 성장률을 실현한 요인이 미국이 주도하는 IT혁명이었음은 분명하다.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가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기술 체계를 사용하여 화려한 성장을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IT혁명에 대응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이 시점에 일어난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로 중국의 산업화가 꼽힌다. 이에 따라 제조업에서 일본의 지위가 저하한 것은 틀림없다. 이것은 일본의 1인당 GDP가 성장하지 않는 큰 원인이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산업의 중심을 제조업에서 어디로 옮기느냐의 방법이다. 미국은 고급 서비스업이 늘었다. 본래는 일본에서도 산업구조의 개혁을 추진하고 유사한 변화를 실현해야 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제조업의 비율은 낮아졌지만 늘어난 것은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 산업이었다. 고급 서비스 산업은 디지털화하여 높은 생산성을 실현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의 디지털화 지연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이 기사의 일본 댓글 반응입니다. 한국의 성장률은 앞으로 변함없이 일본과의 차이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본을 제쳤다는 자부심이 있다면 앞으로 사정이 나빠지는 일이 일어나도 일본에서 소매치기해 오는 것은 멈추어 주세요. 은혜를 원수로 돌려주는 방식은 미안하지 않습니까? 일본은 한국에 추월당할 거라는 가정에서 쓰고 있지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대다수인 것은 아닐까요? 지금 이 시대 한국과 협력 교류에 가거나 인터넷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일본인이 많이 있는 가운데 이 기사는 아닙니다. 노구치 유키오씨 왠지 옛날부터 친한적인 기사가 많다. 어쩌면 출신이 제일 한국인이 아닌가 생각한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는 디지털화 전에 서버 정보를 한국과 중국에 빼앗기지 않는 보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어쩐지 비슷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정말 한국이 앞섰다는 거라면 일본과 수합 따위 하지 않아도 좋고 신용장 발행도 하지 않아도 좋다. 원이 하락해도 괜찮아. 재미없는 기사구나. 또한 올해 몇 번째인가 평균임금 PPP 사기 뉴스인가
인당 GDP 일본 4만 달러, 한국 3만 1000달러. 평균 임금이나 PPP는 경제 수지로서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IT도 세계 100대 정보통신기술에서 일본은 11개사가, 한국은 단 1개사. 제4차 산업혁명 경쟁력도 일본은 5위에서 한국은 15위다. 쓴 사람이 바보 같은가 아기에 구역질이 난다. 디지털 절반, 아날로그 절반, 아날로그는 남겨야 하고 매년 지진이나 사이버 공격과 불안이 증가하고 디지털 개발은 중요하고 게을리해서는 안 되지만 아날로그 기술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생각. 그렇지 확실히 늦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있어 진실이 묻혀버립니다. 예를 들어 노인은 당연히 디지털화에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도와야 해서 남아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일본도 좋은 상태는 아니지만 한국은 더 심합니다. 따라갈 수 없는 노인은 그냥 죽음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견해를 바꾸면 다른 것이 보인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먼저 풍요는 무엇을 가지고 말하는지 틀린 기사입니다. IMF의 숫자도 지표에 하나밖에 없고 진정한 풍요로운 삶을 의미하고 있는지는 매우 의문. 게다가 왠지 중국, 한국과 비교하고 싶어하는 내용도 의문입니다. 그렇게 한국이 부자라고 한다면 왜 일본에서 생활하고 조국에 돌아가지 않는 한국인이 이렇게 많이 체제하고 있을까요? 이런 논리로 말하는 것은 무리가 생깁니다. 일본 경제가 침체하고 있는 100% 일본 정부의 의도적인 잘못된 정책 때문이지요. 임금을 억제, 가계에서 차지하는 공공지출 비율을 점점 늘리고 있다. 또 소비세도 확대 기조되는 것도 이상해요. 더 큰 것은 일본의 노동단체가 근로자의 지위 향상이 아니라 상층부가 배만 불리기 때문에 그냥 이익단체에 전락하는 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업은 30년 이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제 예상대로 일본의 내두익은 절대 일본의 현실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느낌입니다. 한국으로서는 일본의 이런 내두익들의 생각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정신 차리지 못하고 아직도 30년 전 일본의 호황기의 추억에 젖은 정책이나 여론이 형성된다면 일본은 점점 더 빨리 가라앉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